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에메랄드 디렉터 강경민입니다. 네, 이런 격한 반응 좋아요. 오늘 날씨도 이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혹시 나는 이런 자리에 처음 왔다 손 들라 그러면은 들기 되게 그렇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얼굴 여기까지만 들어주셔도 돼요. 잠깐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눈 좀 마주치면 하려고 여쭤봤습니다. 네네.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유산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처음 이런 자리에 왔던 그 시간이 있었을 거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에요. 굉장히 좀 오래됐죠, 생각보다. 근데 9년 전에 제가 와서 이 일을 선택하고 나서 저는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삶에서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를 시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똑같은 기회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약 1시간 정도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나눠드린 책자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책자는 드릴 거예요. 저를 가져가실 수는 없잖아요. 드릴 거니까 집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좀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 노트북에서는 PPT가 넘어가고 있는데 화면에서는 안 넘어가네요. 지금 제가 보이기에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생방송의 묘미죠. 됐을까요? 한번 나가는데. 제가요 9년을 했다고 했지만 이 유산화가 정말 멋진 일인 게 뭐냐면 뭔가 굉장히 잘났고 뭐 예전에 사회에서 다른 일에서 성공을 해봤고 이런 분들도 물론 이 일을 선택해서 너무 멋지게 잘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평범하신 분들이 이 일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세요. 저도 역시 이 일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그냥 두 아이를 키우던 굉장히 평범한 가정 주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안에서 저를 바꿔가면서 일을 이제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온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지금 떨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떨려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있어서 네 너무 이렇게 이러고 보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반응도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하시면서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을까요? 아직 안 나오네요. 갑자기 이래요. 앞에 오신 강사님 너무 잘 나왔었는데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약간 고난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남들이 겪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 일들을 저는 꼭 겪고 지나왔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겪고 있어요. 아마 제 뒤에 강사님은 굉장히 수월하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제가 다 겪어드릴게요. 네. 네? 가위바위보 선물 많아요 우리? 어떻게 제가 9년 유산화 9년 전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행사를 많이 다녔을 거잖아요. 가위바위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한 번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가위바위보 하라고 허락받았어요. 그러면 저도 네, 이런 자리에서라도 한번 이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기고 이제 반대로 아까 하셨던 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거나 비긴 분은 내리시고 저한테 진 분들만 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사회자한테 져라 가위바위보. 부자기. 졌는데 되게 기쁘죠? 네, 제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사회자한테 져라 가위바위보. 가위. 네. 그다음에 선물할게요. 이제 빨리 할게요. 사회자한테 져라 가위바위보. 아무도 없어. 내가 있는
지금 들고 계셨던 분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사회장 되더라 가위바위보. 오! 한 분 남으셨어요. 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선물을 받아가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저의 9년 전과 똑같이 기회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그 당시 처음 9년 전에 이 유산화를 만났을 때 저에게는 많은 것들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세 가지가 없었어요. 바로 건강, 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공통된 그 고민사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 무렵에 그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 제가 그 경제적으로 좀 뭔가 여유 있는 집에서 자란 건 아니다 보니까 늘 꿈꿔왔던 게 내가 크면 잘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했었는데 사실 그런 방법들을 누가 사회에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냥 어릴 때는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았고 커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된다고만 생각을 했고 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이제 평범한 삶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생각은 꼭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삶의 패턴들을 그렇게 크게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주변에서 괜찮은 남자를 찾잖아요. 예전에 TV에서 어떠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랑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의사를 만나고 싶으면 병원 죽집에라도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그냥 제 주변에서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그냥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당연히 제가 꿈꾸던 뭐 좀 잘 사는 좀 뭔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아이를 낳으면 그냥 아이들은 알아서 무럭무럭 자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9년 전에 이제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인데 이제 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들 딸인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각종 질환에 이제 노출이 되고 앞서서 우리 제품 강사님하고 좀 비슷한 경험이긴 한데 아이들 때문에 병원을 굉장히 자주 찾는 본의 아니게 병원에 VIP 환자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 저도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이제 걸리게 되면서 제가 키가 좀 크죠. 앉아서 보니까 우리 저기 호스트님 굉장히 키 크신데 우뚝 솟아 보이던데 저 되게 우뚝 솟아 보이죠 지금. 근데 키가 170 정도 돼요. 근데 이 무렵에 갑상선 항진증 한참 그 심각했을 때 제 몸무게가 한 48kg, 49kg. 그러니까 둘째 아이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출산해서 살이 빠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와 가사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몸 상태였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시어머님께서도 굉장히 큰 이제 수술을 하셔가지고 누워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친정 아버지도 말기암을 선고받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에 나 가족 모두가 이렇게 건강을 잃고서는 좀 고생을 하는 시간들을 보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정말 당연하게 주어지는 건 줄 알았던 건강을 잃고 나니까 그 건강을 되찾고 또 지키는 데에도 결국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가족이 건강을 잃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건강을 잃고 몸이 너무 아픈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는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돈을 벌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저도 아프고 아이도 아프고 편찮으신 양가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벌이에 의존을 해야 됐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삶 속에 이제 있다 보니까 저한테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었는데 그게 바로 우울증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처음엔 인지조차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큰아이 유치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게 그 당시 이제 이 아이가 6살 정도 돼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인 걸 알고 이제 여러 센터와 또 소아정신과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말문을 닫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게 엄마인 저의 우울증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PP를 하나도 안 나오겠어요. 네. 보통 엄마 이제 몸이 아프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그쵸 화가 나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 키우시는 여기 주부님들 많이 계시니까 보통 누구한테 짜증 내고 화내죠? 남편한테 내고 싶은데 남편이 옆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것도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좀 만만한 큰 아이가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잦은 병치레를 하고 있던 아이였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했던 아이한테 엄마의 그런 화와 짜증은 고스란히 마음의 상처가 되면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센터에서 이제 아이 치료를 받는데 저한테 이제 권유를 했던 게 그러니까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일을 가져보라는 이제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생각했던 게 나도 아프고 얘도 계속 아프고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바뀌게 된 사건이 뭐냐면 하루는 이제 제가 아이랑 또래 친구들과 있으면서 하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 그 또래 친구가 저희 큰아이한테 너는 말 못하는 장애인이니? 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 질문을 듣고 그날 밤에 이제 생각했던 게 내가 용기 내서 무언가를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나도 지킬 수 없고 아이도 지킬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그날 밤에 굉장히 진짜 뼛속 깊이 하면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냥 이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가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10년 전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참 그 온라인 쇼핑몰이 이제 유행을 막 붐이 일어나던 시절이어가지고 아는 지인분하고 같이 쇼핑몰을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돈도 없고 센스도 없고 정보도 없구나. 그리고 그 지인분한테 내가 의존하면서 좀 하려다 보니 이분하고 뭔가 안 맞으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공부를 좀 다른 걸 해서 자격증을 따서 내가 일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격증을 따려고 책도 사서 공부를 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녹록지 않았고 결국은 그 당시에 저희 집 앞에 이제 굉장히 큰 마트가 새로 오픈을 해서 그 캐셔 마트 직원을 뽑는다는 이제 공고를 보고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이제 들었던 얘기는 하루에 한 9시간 정도, 물론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긴 하지만 9시간 정도 이제 일을 하는데 계속 이제 계산대에서 서서 일을 하는 거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주어지는 월급이 차 떼고 콩 떼고 다 떼고 한 70만 원 후반대 정도의 월급이 이제 저한테 들어온다는 걸 이제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깨달았던 게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나는 몸을 쓰는 일밖에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 급여조차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받는 게 참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면서 알았던 게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딱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됐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노동, 나의 몸, 체력, 노동력과 돈을 맞바꾸는 일인 거고 두 번째는 투자죠, 투자.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돼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부자들은 대부분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투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또 투자금이 있어야 되죠. 큰 돈을 벌고 싶으면 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시스템입니다. 내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가져가는 일. 누굴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 더본코리아의 대표죠. 백종원 씨를 떠올리시면 돼요. 백종원 씨가 예를 들면 백다방이라는 그 프랜차이즈를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커피를 팔고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백다방이라는 시스템을 판매하고 그분은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총 세 가지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을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택했던 한 회사의 기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영양제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바라봤더니 이 안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었던 거죠. 자본금이 없어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경력이 없어도 또 몸을 많이 쓰지 않아도 노동을 많이 쓰지 않아도 그저 내가 먹고 쓰고 반복해서 사용하고 그 사용한 느낌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꿈을 꾸는 게 뭐예요? 그 건물주. 건물주 많이 꿈꾸시죠? 왜 꿈꾸세요? 그죠.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어떻게 따박따박 들어오죠? 일을 해서 들어오나요?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10년 전이니까 또 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선입견으로는 저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단 한 가지 부합되는 게 없었어요. 말도 잘 못했고요. 9년 동안 바뀐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처음을 아신 분이 저기서 빵 터지셨어요. 어쨌든 말도 잘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판매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나는 샴푸 하나 팔 언니도 없어요 라는 얘기였어요. 그런 제가 이 일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노동을 써서 이 시간과 맞바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몸의 상태가 안 좋았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몸을 쓰면서 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지만 내가 이 일을 잘할 거라는 자신감은 없었지만 리스크도 없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한 거죠. 질문 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이제 많이 보셔가지고 많이 보신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예요, 나이. 120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제 평균 수명 120세를 기대하는 그 지금 상황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 140세까지 산다고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생각하니까 막 그쵸.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예요? 그쵸. 거의 대부분 60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보통은 20살 이후부터 60세 정도까지를 떠올리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더군다나 더 늦게 일을 시작하죠. 왜? 대학을 마치고 또 뭐 해외 연수도 다 다녀오고 남자분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더 늦어져요. 그러면 이 여러 줄 중에서 고작 3-4줄에 해당하는 이 시간 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이 나머지 6줄을 다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안 되어 있으면 결국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나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올해 나이가 딱 43살이에요. 원숭이 80년생인데 지금 저는 50까지의 화살표를 딱 쳐놨죠. 왜 그럴까요? 저는 50살까지만 일할 거예요. 50살 이후에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50살 이후에는 여행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맛있는 거 좋은 사람들하고 먹고 다니고 이런 삶을 살 건데 그게 이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왜?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고 그 크기를 50살까지 더 키워볼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선택했던 일,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때문이었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 뭘까요? 써있죠. 유통이다. 네, 다 써놓고 질문 드린 거예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앉아있는데 누가 자꾸 질문하는 거 되게 짜증났었어요. 근데 몰라서 들으러왔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바로바로 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에요. 유통 여기 계신 분들 다 관련 있으시죠? 나는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소비를 하는 소비자로서 이 유통의 과정에 참여를 합니다.
왜 자급자족해서 쓰는 사람은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유통의 과정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생산자나 그것들을 이제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중간 유통업자만이 돈을 벌어갈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막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이 시장 안에 들어오는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갔었어요. 소비자는 뭐만 해요? 소비, 주머니에서 돈을 쓰는 거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잘했어요. 네, 지금은 이 소비자들이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벌어가면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게 간단해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또 회사를 대신해서 내가 광고를 대신해 줌으로써 돈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전지현도 아니고 김태희도 아닌데요. 내가 광고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분들은 왜 그 광고 한 편을 찍고 몇 억씩 받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왜 인터넷 같은 데서 제품 구매할 때 찾아보시면 실사용 후기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제는 소비자들도 똑똑해져서 딱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광고성인지 진짜 먹어보고 써본 사람이 후기를 올린 건지 구분해서 찾습니다.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 느낌을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구조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쿠팡 나는 모르겠다. 한 번도 안 써봤다. 손 들었어요. 그래요? 저기 산골에 사셔서 그래요. 강원도 저기 산골에. 배달의 민족. 난 한 번도 코로나 때 주문 안 해봤다. 써보셨대요. 산골도 배달의 민족. 우버, 에어비앤비, 뭐 아마존 이런 여러 회사들은요. 이 회사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돈을 벌어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미 우리 그 삶에 너무나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내가 유통의 단계가 되어서 나로부터 이 유산화의 제품을 먹고 쓰는 사람이 늘어가면 그것으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시장 현황을 보면요. 대한민국도 벌써 5조 원이 넘는 그런 시장의 규모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집집마다 다 보유하고 있는 라면 시장이 2조 원인 거에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숫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법상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이 직접 판매 회사들은요. 매출의 35%를 회원들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조면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이 누군가한테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안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이 그래프 볼게요. 지금 2016년부터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그래프 시작 전부터 이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2년 정도 됐어요. 이 완만한 그래프의 성장 속에서도 저는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을 바꾸고 성공하신 분들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2030년 안에 이 시장의 규모가 5배 이상 커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완만한 곡선 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성공자가 나왔는데 이 앞으로의 10년 안의 시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삶을 바꾸는 분들이 나올까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어떤 회사 선택할지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아무 회사나 물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나는 뭐를 해도 자신 있고 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아무 회사나 선택을 해도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어딜 가도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처럼 평범하고 가진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게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내세운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회사인지를 체크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회사, 탄탄한 회사인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게요. 요즘에 왜 커피 이렇게 우리 지금 다
커피 드시는데 커피 자주 가는 커피숍 가면은 포인트 적립하시죠. 그 한 잔 하면은 뭐 이렇게 별다방 같은 데도 별 쿠폰 이렇게 적립되잖아요. 그럼 일정 이제 쿠폰을 모으면 가면은 어떻게 돼요? 공짜로 커피 주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쿠폰에 목숨 거는 여자였어요. 정말 지갑을 한번 제가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린 게 열받는 게 아니라 쿠폰을 잃어버린 게 너무 열이 받는 거. 쿠폰 이만큼 들어있었거든요. 몇 개 안 찍으면 다 공짜인데 그런 삶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쿠폰을 모아가지고 내가 오늘은 아싸 공짜로 이제 드디어 커피를 마실 수 있어. 그러고 갔는데 커피숍이 없어졌어. 기분이 어떠세요? 완전 열받죠. 내 거 갖고 튄 거 같고 그래서 괜히 이런 커피 한 잔에도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만약에 나의 인맥과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펼쳤고 내가 이 안에서 매월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탄탄한 회사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요. 제품에 발이 달려서 퍼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품력이 좋아야 돼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제품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품을 사용하고 먹어보고 그렇죠? 써보고 그 느낌을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소개하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나부터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부터 먹고 써야 되는 건데 이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한 제품인지도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냥 오늘 건강을 챙길 제품 정도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따져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애써서 오신 거는 아마 그 이후에 또 뭔가 다른 거를 하나 더 알아보러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이제 이 일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똑같이 몸을 써서 일을 하고 시간을 써서 일을 하는데 여기 가서 일을 하니까 시급을 10,000원을 주는데 이쪽에 가서 일을 하니까 시급을 20,000원 줘. 그럼 어디에서 일하실 거예요? 20,000원 주는 데서 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나의 에너지를 썼을 때 그 보상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유산하라는 회사는 과연 이 기준에 부합할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회사보다 이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립자세요. 마이어런치 박사님이시고 위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시고 세포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기업가의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유산화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철학으로 과학자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시작부터 남다른 회사죠. 1992년에 설립이 됐어요. 미국 유타 솔트레이크시티라는 곳에 본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저는 직접 가서 이 회사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요. 여기 주부들 많으시죠? 네, 질문 드릴게요. 그냥 집에 이렇게 널브러져서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 어떠세요? 싫죠. 진짜 싫어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어디 갔지 주위에 갑자기 쳐들어오시는 아무튼 정말 싫어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저분해서 들어오시구나. 네, 저도 제가 사는 데는 뭐 좀 문제 없이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치우고는 사는데 남들한테 자신 있게 아무 때나 오픈할 만큼 그렇게 막 진짜 우리 모델하우스 이런 것처럼 해놓고 사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그렇게 손님이 오는 게 썩 반갑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는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언제 어느 때고 우리가 방문을 하잖아요. 생산 시설을 오픈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혼자 자신 있어가 아니라 앞서서 제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제3의 기관으로부터도 너희 회사 정말 깨끗하고 탁월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야라는 거를 인증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인증받은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력에 타협이 통하는 회사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것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을 해 있어요.
이 모든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건데요. 이제 제가 9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산하에서도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회원들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 지인 중에는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소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예요? 외국에 거주하시니까 제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띵도 하고 포인트가 올라가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뭐 누구 친구나 이런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도 이 기회를 혹은 이 제품을 전달을 해서 같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도 계신데 남자분들 아마 주식에 관심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상장 회사와 자본 규모로는 세계 최고의 그런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상장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이곳에 전문 제약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1996년에 나스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보셔야 된다고 했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합법적인 회사인가 불법적인 회사인가를 보셔야 돼요. 특히 네트워크 회사들은 불법 회사를 통해서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지를 보셔야 하는데요. 유산하는 한국 직접판매협회 서울 제5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등록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1차적으로 많은 회사들을 걸러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유산한 제품 앞에서 쭉 보셨죠?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좀 먹어보고 싶다. 저 제품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셨죠? 앞에서 설명 들으신 것처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뉴트리션 제품과 그것을 통해서 또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제품 그리고 바르는 영양제라고 불리는 화장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이게 다야. 니네 회사는 세제 안 파니? 야, 요즘엔 라면도 팔고 김도 판다는데 니네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실제로 계세요.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겠어요. 근데 뭘 보셔야 되냐면 네트워크 판매에서는요. 영양제와 화장품의 그 매출 볼륨 그 크기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회사의 주력 제품이 생활용품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17%의 시장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유산하는 영양제와 화장품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연구진을 뽑을 수 있는데요. 자체 개발 연구팀이에요. 처음에 저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은요. 처음에 한번 포뮬러를 딱 만들잖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하물며 다른 회사가 만들어 놓은 포뮬러를 그대로 가져다가 베껴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조는 원조의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껴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연구진들이 한 분 한 분 월급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연구진이 많으니까 월급이 많이 나가겠구나가 아니라 저와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업자분 중에서 우리나라 전직 제약회사 연구원이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연구원 한 명 한 명이 연구하는 연구기가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1년에 억 단위 이상의 연구기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10명만 있어도 몇십억씩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좀 더 이제 많이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회사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디부터 정리할까요? 연구개발지. 근데 유산하는요. 계속해서 이곳에 더 투자를 해요. 제품 개발에.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앞에서 보셨던 헬스팩이라고 하는 종합 영양제가 제가 9년 전에 먹었던 것과 지금 먹는 게 달라요. 왜요? 왜 달라요? 환경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뀌고 사람들의 먹거리가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걸리는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품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00회 이상의 다양한 수상을 했고 앞서서 보신 것처럼 몸이 생명인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산화의 제품을 통해서 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설명드렸어요. 왜냐면 여기는 그래 좋은 회사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믿을 수 있는 회사구나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요, 자 이제 주목하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돈 되는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멋있는 회사, 멋있는 제품을 가지고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 일단 먼저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징은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바이너리 방식.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소비자나 사업자를 배치해서 그들이 먹고 쓰는, 사용하는 제품의 포인트를 공유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양줄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실적의 20%를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자, 보세요. 이 옆에 삼각형 굉장히 익숙하죠? 이게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구조예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과 10년, 20년 된 과장님, 부장님의 연봉이 똑같지 않잖아요. 다 이 삼각형 구조예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어떤 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나는 오늘 가입을 해서 3%의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강사님은 한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 혜택을 받고 있어. 근데 똑같이 우리가 뭐 100만 원 정도의 다이어트 제품을 누군가에게 소개했을 때 나는 오늘 시작했다고 3%를 돌려받았는데 이분은 20%를 돌려받았어. 제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억울한 내가 혼자서 나도 20% 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20%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사재기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유산화는 누구에게나 오늘 시작했던 10년 전에 시작했던 매출의 볼륨이 크던 작던 간에 누구에게나 20%를 동일하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재기 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2월된다. 우리가 그 혹시 연말에 여러분 카드사에서 이렇게 한 11월 달쯤 되면은 띵동하고 카톡이나 문자 와서 뭐라고 와요? 자녀 포인트 얼마 뭐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시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런 문자 받으시죠? 네. 그 받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왜 포인트 주는데 기분이 나빠요? 빨리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 12월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카드 포인트 하나도 소멸된다고 하면은 뭐 없어질까봐 빨리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매출을 만들었다고 가정했는데 그게 소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억울하시겠죠. 근데 유산화는요. 그게 이렇게 제로 베이스로 바뀌지 않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2월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유산화 구성 플랜을 들었을 때 다른 건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이거 하나 기억 남았어요. 그래서 2월이 돼. 그럼 2월 되다 보면 언젠가 한번 돈을 받아가겠네. 약간 그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사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무한기피 인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가입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는 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그분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계속 소개하면서 제품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플랜 자체에서 나로부터 3단계까지만 인정. 그리고 내 옆에 조금 잘하는 사람, 매출 볼륨이 큰 사람은 나로부터 7단계까지 인정. 이런 식으로 단계의 제한을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 뒤에 분까지만 저한테 인정이 되는데 죄송해요. 우리 예쁘신 희영 리더님 어린이 비타민 2달에 한 통씩만 드신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그분이 소개한 그 뒤에 계신 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체가 오지랖퍼 온 동네 방네 소문 다 내시는 분이 딱 나왔어. 근데 그분은 나한테 매출이 공유가 안 돼. 그러면 제가 지금 저 어린이 비타민을 2달에 한 번씩 드시고 있는 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아름답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보겠죠. 네. 언제가나 상태선은 안 되나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유산화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나로부터 시작된 그 소개 그 단계 끝까지 모든 사용의 포인트가 다 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멋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소개하신 분이 이제 어떤 분을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몇 단계 내려갔을 때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날 처음 만난 분, 그 소개받은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한테 이 일 소개시켜준 그 A라는 친구 말고 당신 밑으로 바로 가입해서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왜요? 여쭤봤더니 알고 보니 이분이 타사 네트워크를 좀 경험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친구분이 꽤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잘 하시니까 그분의 이제 위에 있는 분이 이분한테 와가지고, 너 그냥 내 밑으로, 죄송해요, 너가 당신 제 밑으로 와서 저랑 같이 일해봐요 라고 제안하는 거를 이 친구가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왜? 단계의 제한이 있으니까 그 포인트가 나한테 공유를 안 되니까 내가 공유를 받으려고 위치를 바꾸려고 했던 걸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도 똑같겠지 뭐. 네트워크 회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물론 이거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한테 저랑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을 소개하셨던 분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제가 좀 나아 보였나 봐요. 그렇게 나은 건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우리 유산하는 모두 다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저하고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안내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일을 시작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타사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저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유산하는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2달에 한 번씩 어린이 비타민을 드시는 분도 아름다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금이 가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요. 가게를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3개를 가지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저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비타민과 또 저 역시도 항진증으로 건강을 잃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건강을 지킬 그런 제품들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약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 정도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3개가 오픈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창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죠. 3개의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능하세요. 제가 아까 바이너리 구조라고 해서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으로 소비자나 사업자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게를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게가 3개잖아요. 내 가게가 3개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 첫 번째 가게의 좌측 우측에 내 두 번째 가게와 세 번째 가게가 이미 배치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게는 이미 좌우측이 다 찼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가게만 좌측 우측으로 소비자와 사업자를 이제 소개해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 실제로는 처음에 이제 소개하셨던 분은 저처럼 집에서 2아이를 키우는데 갖고 있는 재능은 너무 많은데 집에서 아이만 키우다 보니까 이분도 약간 우울한 삶을 살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한 레그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이분도 아이가 아파서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셨는데 우연한 기회에 동네 엄마한테 이제 유산화 제품을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산화의 비즈니스의 그 보상 플랜을 들으시고 이렇게 멋있는 일이 있는데 왜 안 해? 나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만 소개하셨던 분이 어때요? 그래? 이러면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같이 시작하신 거예요, 두 분이. 재밌죠?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레그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레그가 이제 내려가면은 저희는 모든 제품마다 제품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다 합해준다고 했잖아요. 제 밑으로 오는 단계 제한 없이 어떤 제한 없이. 그래서 그 포인트를 다 더했을 때 5,000포인트가 되면은 가게 하나를 완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2줄이 되면 2번, 3번 가게는 좌우측이 된 건 아니지만 1번 가게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월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회사에서 당신 이 첫 번째 가게 완성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가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가게 2개를 더 보너스를 줍니다. 최대 2개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만들었을 때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제가 밝아졌어요. 제 처음에 그 우울함이 사라지고 밝아지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 여기 또 이제 아이들 많이 키우시니까 아이들의 학원비를 남편의 카드가 아닌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 보낼 때 최우선으로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영어, 두 번째 수학, 조금 이제 여유 되면 이제 기타 등등 피아노 태권도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남편의 외벌이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제 능력으로 감당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이때부터 시켜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술도 배웠고 스피치도 배웠고 댄스도 배우고 이렇게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드디어 아이고 제 마이크로 계속 제 입을 쳐요. 진짜. 네. 세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세 번째 레그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이제 세 번째가 되면은 이 두 번째 가게도 좌측 우측이 완성이 되면서 월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게에서 700만 원, 두 번째 가게에서 800만 원이니까 합이 어떻게 돼요?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때가 되니까 이제 삶이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제일 바뀐 게 누군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남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냐면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이 일을 저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을 통해서 소개가 나와요. 재밌죠. 여기서도 가게 두 개는 참 회사에서 보너스를 지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남편의 인맥을 통해서 또 레그가 내려가고 제가 새롭게 공동을 배우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인맥들을 만나면서 레그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900만 원의 소득이 만들어져요.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는 보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게를 3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그 3개의 가게만 완성을 하더라도 월 2,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가게가 계속해서 한 가게당 2개씩 회사에서 지급이 보너스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게들은 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의 가장 하단 어딘가에 배치를 해서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가게를 운영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 갈비집을 오픈을 했어. 근데 여기 소환지점을 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야? 저 김포에 살거든요. 김포에 2호점을 이제 낸다고 가정을 하면 어때요? 비용이 또 똑같이 오픈 비용이 들어가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다 들어가는데 유산하는 이렇게 새롭게 받은 이 가게들을요 공짜로 받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뭘 달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게만 5,000 포인트 완성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고 무한대의 소득을 만들 수 있고 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가장 하단으로 내려가서 배치를 해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하고 안정적인 레그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하나 완성했을 때 월 700만 원 저희는 여기서 골드 디렉터라고 하는 직급자분들을 말씀드리고 2개, 3개 이렇게 쭉쭉쭉 하면은 저쪽 끝에 보시면 월 9,900만 원, 약 억 단위의 소득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의 소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와 대박이다 막 이랬을까요? 50만 원이나 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분명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전 그렇게 그냥 작게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주변을 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이미 저하고 비슷한 그런 가정주부들 그 당시 제가 나이가 30대였으니까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가는 분들을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허황된 게 아니구나. 물론 뭐 억까지 제가 꿈을 꿨던 건 아니지만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주변 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안에도 곳곳에 숨어 계세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은요 단 한 가지예요. 월 20에서 40만 원 정도의 제품을 유산화의 제품으로 먹고 쓰시면 돼요. 이게 안 쓰던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뭐든지 다 드세요. 아까 오메가3 한 통 이제 안 드시는 분들 없고요. 유산균 한 통 안 드시는 분들 없으시고요. 오늘 아침에 혹시 샴푸가 없어서 머리를 못 감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죠? 다 쓰세요. 그 쓰고 있는 제품들을 그저 이 탁월한 제품력을 갖고 있는 유산화의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저도 유산화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그렇게 매일 아팠으니까 어땠겠어요. 아이들 건강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참 홍삼
막 또 유행을 하던 시기여가지고 홍삼을 또 그 시중에서 애들 거 포로 된 거 구매해서 먹이면 안에 방부제가 잔뜩 들었다는 그 기사를 어딘가에서 보고 내가 쪄서 말려서 먹이리라 이 마음으로 오쿠 알죠? 오쿠 사가지고 주말마다 상을 사러 금산까지 내려갔어요. 진짜 금산에 내려가서 상을 사서 찌고 말리고 이걸 7번 이상 해야 홍삼의 효능이 생긴대요. 찌고 말리고 다리고 집에 파우치까지 사서 이거 찍 눌러갖고 이거 밀고 마는 기계까지 사가지고 홍삼 에피스를 다 달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이들을 먹였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을까요?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먹었어요.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이미 다 쓰고 계세요. 그 비용을 저도 유산화의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 한 거죠. 여기까지가 기본급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 보너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평생 매칭 보너스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 사업의 기회를 사업의 기회를 알렸을 때 그분이 받아가는 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너스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소개했다고 얼마, 이 사람 한 명 소개하면 100만 원, 2명 소개하면 또 100만 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내가 잘 후원해서 이 안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 그분이 받아가는 수당의 최대 15%까지를 이분의 수당에서 떼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보너스로 지급을 해주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외고등학교 동창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지금 이 안에 숨어 있어요. 이 안에 숨어 있는데 이분은 지금 골드 디렉터라고 하는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라고 하는 직급에 있는데 이분이 받아가는 수당의 15%를 제가 보너스로 받아가는데 그냥 저만 잘 돼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 또한 삶을 바꿨잖아요. 그분이 바꿀 수 있게 같이 함께 도와서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받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보면은 사람만 소개하고 끝 이게 아니라 책임지고 후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더십 보너스 이거는 뒤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봤던 그림이에요. 자, 그 가게 하나를 완성한 골드 디렉터라고 하는 직급자가 되면 이제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인데요. 가게 하나가 제가 아까 5,000점 이상이 완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주 한 20만 원 정도, 월 8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 80만 원 정도 딱 들으니까 뭐가 떠올라요? 제가 아까 마트 캐셔 다 해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70 후반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를 보너스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가게도 완성이 되면 또 20에서 80만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유산화의 계산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가게 하나, 가게 두 개에서 2개 곱하기 80, 160이 아니라 가게 번호를 더해요. 1 더하기 2는 3 곱하기 8은 240만 원. 그러면 세 번째 가게도 완성이 되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곱하기 8은 480. 이렇게 재밌게 숫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왜 앞에서 저희가 700, 800, 900 이렇게 100만씩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이 보너스가 계속해서 그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리더십 보너스를 받고 있고요.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냐면 따로 이제 관리를 해요. 이 보너스만.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저에게 투자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옷을 사고 예쁘게 머리를 하고 신발도 사고 이런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주문 맥사업 보너스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없었던 보너스예요. 나중에 생긴 보너스인데 회사가 커지고 성장하니까 사업자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보너스가 새로 생기더라고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욕심을 내고 사업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주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자동주문 맥사업 보너스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잠깐 보시면 이 5,000점을 아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완성을 한 주씩 주 단위로 완성을 하는 건데 왜 우리 쿠팡 자동 정기 배송처럼 유산화도 정기 배송이 있어요. 그 주문만으로 5,000점이 되면은 일요일 날 이미 그냥 월요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가게 하나당 2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을 해주는 그런 보너스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한번 판매하고 무언가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갔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회사의 이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탄탄한 권리소득을 만들어라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는 세계에서 1위부터 60위까지 소득 순위의 분들에게 이제 지급되는 보너스인데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요. 분기별로 억 단위로 지급이 되는 보너스예요. 이건 아직 제가 못 받았어요. 네.
그리고 여행 프로모션, 네, 여행 프로모션이 있고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행을 정말 싫어했어요. 왜? 그 짐 싸고 알아보고 싼 티켓 잡고 뭐 숙소 찾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유산화에서는요 그냥 내가 짐만 싸가면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주는 그런 프로모션들로 이제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해외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유산화를 통해서 두바이라는 곳도 가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도 가보고 여러 가지 나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이보다 좀 더 많은데 사실 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산화에서 특히 이거는 사업자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내주기 때문에 함께 가서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입니다. 자, 다 자녀분들 있으시죠? 네. 상속하면 뭐가 떠오르죠? 집, 땅, 상속세 누구예요? 상속받을 게 있으신가 보다, 상속세. 저는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게 없어서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아니, 엄마, 아빠는 그 옛날에 땅 한 평 안 사두고 뭐 했어? 건물 한 채 안 사두고 뭐 했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엄마는 강남에 땅 좀 사두지. 야, 아빠 판교 요즘에 이렇게 땅값이 올랐는데 판교에 땅 없어? 막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상속받으면 좋으니까. 근데 유산화도 상속이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코드를 그대로 내 아이에게 이관을 해서 그 혜택을 아이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라고 해서 엄마가 전문 직종에 있다고 해서 아이가 회사 사장이 되고 전문 직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그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더 흐르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엄마 그때 땅 한 평 안 사두고 뭐 했어가 아니라 엄마 그때 네트워크 하나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 안 사두고 뭐 했어요가 아니라 엄마 유산화를 했어야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혜택을 그대로 다 물려줄 거예요.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쓰던 거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제품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회사가 다 해요.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유통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그래도 망설여지시죠. 저도 그랬어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잃지 않을까? 돈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9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에게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얻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참 성격도 이렇게 낯도 많이 가려갖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참 혼자서 외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삶을 변화시키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에 저희끼리 그 특급 호텔에 가가지고 이렇게 파티도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독수리 오형제 아니고 원숭이 오형제예요. 제가 원숭이띠라고 했잖아요. 원숭이 친구들 원래 알던 친구도 있지만 이 안에서 만든 친구들도 있어요. 이분들과 함께 지금 다 골드 디렉터 이상의 직급자로 성장을 해서 삶을 즐기고 있고요. 이 친구라는 게 친구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우리 뭐 친구들끼리 나이 들고 이러면 우리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 막 이런 얘기 젊을 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세대를 보면 그런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엄마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엄마 왜 엄마는 친구랑 만나고 친구랑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거 잘 안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 것도 시간도 맞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경제적으로 비슷해야 가능한 건데 언제 이거 시간 다 맞추고 그 놀러 다니냐고 나는 그럴 여유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돌아다닐 관절 연골도 튼튼해야 되고 근데 저희는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같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여기는 위에가 유산화 셀라리브라고 하는 화장품 광고 사진인데 나이 40, 작년이니까 42살 먹고 저걸 따라하고 있어요. 이러고 놀아요. 네. 그 9년 전에 말문을 닫았던 그 첫째 아이가 이미 이렇게 커버렸어요. 지구를 지키는 중2가 됐고요. 사춘기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유산화에서 다이어트 챌린지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살을 빼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등산을 같이 다니는데 아이한테 가자고 하면 따라와요.
조건은 그냥 여기 있는 저 컵라면 하나 사주면 따라와요. 그리고 초코바 하나 더 사주면 쫑알쫑알 옆에서 수다도 막 떨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 아빠를 따라서 등산을 다니냐고. 누구보다 마음도 몸도 건강한 아이가 됐고,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학교에서 그 학기 초에 어떤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0이 나왔어요. 중2인데. 내 요주가 궁금하죠? 이렇게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이제 작년 코로나 때 여름에 저희가 이제 친정 엄마를 모시고 저희들 가족이랑 같이 그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던 사진인데, 엄마가 연세도 있으시고 지병도 있으셔서 높은 곳에는 못 올라가셔가지고 저희끼리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제 할머니 내려가서 보여드린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올려드렸냐면, 사실 유산화 비즈니스를 막 시작했을 무렵에 저희 친정엄마는 희귀 난치병을 선고받아서 2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으신 건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을 되찾고 지키는 것이 참 돈이 필요하고 서글픈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엄마를 통해서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엄마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제품인 유산화를 만났고, 그것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얼마든지 지원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갖췄고, 엄마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옆에 가서 돌봐드릴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저는 그 2년 선고가 아니라 엄마에게 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8년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끔 저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2차예요. 잠깐 끝까지. 보여드릴 때마다 이렇게 창피하네. 이게 9년 전에 제가 이사부를 막 만났을 때의 사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짠해요. 네. 참 몸도 많이 아팠고 마음도 우울했던 그때의 저였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 지나서 제가 골드라면 직급이 됐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래도 좀 많이 건강해지고 이제 웃음도 좀 생겼죠. 앞에 좀 우울했잖아요. 저 웃는 게 진짜 억지로 웃으면서 찍은 거예요. 좀 건강해져. 아이도 컸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딸아이하고 카페에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굳이 딸아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린 이유는 사진을 제 나이에 거꾸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커가는 과정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어때요? 저 많이 젊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10년 전보다 오히려 젊어지고 탱탱해졌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의 자존심은 외모로부터 나온대요. 근데 그 외모도 지키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년 전보다 지금 더 건강하고 더 젊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유산화라는 기회를 만났고 삶을 바꾸고자 하는 제 의지와 9년의 시간이 더해져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건강, 시간, 돈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불안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께 제 9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유산화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